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수지오노와 회담을 갖고 남중국해의 자유를 포함한 안보 협력 강화 및 무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양국이 국제법에 따라 방위 및 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의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루비오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통상관계를 위한 경제 개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인도네시아 제품에 최대 32%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에 이어 동남아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협상과 동시에 아시안의 영내 협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버르타미나는 LPG 수입 구조 조정을 검토 중이며 에너지 싱크탱크 관계자는 비미국산 수입을 20에서 30% 감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고 고율 관세 부과를 피하고자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완화하고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산 원유와 액화석유가스 수입을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미국산 에너지 외에도 다양한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수입해 총 180억에서 19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인도네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기록한 144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 미국은 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대해 최대 32%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아이를란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이를 조율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하루 평균 21만 7천 배럴의 LPG를 수입했으며 이 중 약 57%가 미국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유는 하루 평균 30만 6천 배럴을 수입했지만 미국산 비중은 4%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이를 확대하면서 일부 품목의 수입 쿼터를 폐지하고 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 등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산 수입 확대가 인도네시아의 환율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시프트 연구소는 미국산 수입 확대를 위해선 중동 등 기존 공급국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평가했으며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협상 의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국내 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구리, 석탄 등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프라보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수수료율은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니켈 원광의 경우 기존 10%에서 14에서 19%로 인상되며 니켈 선털과 니켈 매트에도 각각 5에서 7%, 3.5에서 5.5%의 수수료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구리 광석은 5%에서 10에서 17%로, 구리 정광은 4%에서 7에서 10%로 오르며 정제 주석도 3%에서 최대 10%까지 인상됩니다. 석탄은 톤당 90달러를 넘을 경우 수수료율이 1%포인트 올라갑니다. 광산업계는 이번 수수료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업협회는 이미 산업 전반이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 시행 연기와 추가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를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아동, 영유아, 임산부 등 약 9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루 한 끼를 제공하는 무상급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조기에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프라, 교육, 도로 유지 등 기존 예산을 조정해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확대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 협의회는 프라보어 대통령의 가자지구 주민 1000명을 인도네시아로 이송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울레마 협의회 사무총장은 해당 계획은 인도네시아가 철저히 준비될 수 있도록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임시 회복을 위한 인도 목적이라며 가자 주민의 귀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제안은 국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울레마 협의회는 이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주민 강제 이전 제안과 유사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범죄이자 민족 청소보다 더 잔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울레마 협의회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강력한 연대를 촉구하며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참여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랍연맹과 요르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도 트럼프식 강제 이전 계획을 일제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팔레스타인은 현재 의료 지원과 보건 인프라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원 확대와 함께 이스라엘 관련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인도네시아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잉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F-15EX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85%에 달하는 현지 조달 및 탕세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잉 동남아시아 대표 페니 버튼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가 F-15EX를 선택한다면 국방 및 산업 전략에 부합하도록 현지 산업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잉은 전투기 공급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 유지 보수, 훈련, 부품 공급망 구축에도 현지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F-15EX는 F-15 계열 중 가장 진보된 기종으로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무장 2배로 늘어난 비행시간, 기존 속도보다 1.5배를 자랑하면서도 운용비는 절반 수준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앞서 2023년 8월 당시 국방장관이던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은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생산시설을 방문하고 보잉과 F-15EX 도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체는 F-15IDN이라는 코드명을 갖게 될 예정이며 최대 139억 달러 규모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노후된 전투기를 대체할 신형 전투기를 꾸준히 모색해왔으며 이번 도입은 공군 전력 현대화의 일환입니다. 보잉은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민항기용 부품을 조달 중이며 향후 군용기 부품 생산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케부멘과 남부 깔리만탄의 메라투스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공식 등재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두 곳이 신규 지정된 16개 지질공원 중 하나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케부멘 지질공원은 약 110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걸쳐 분포하며 1억 19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판구조 활동의 지질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메라투스는 3600제곱킬로미터 규모로 희귀한 해양지가 감이 노출된 메라투스 산맥과 다양한 지형, 그리고 반자르, 다약족의 삶을 담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등재로 인도네시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수는 12곳으로 늘었습니다. 이전에도 라자 암팟, 린자니, 토바칼데라, 이젠, 발리바투르 등 자연경관과 생태문화유산을 아우르는 명소들이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보존과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관리체계를 요구합니다. 유네스코 주재 인도네시아 대표는 이번 등재는 인도네시아의 지질유산 보호 노력의 결실이며 동시에 이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 책임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 해외여행 중에도 대한민국 사랑을 신고합니다. 유학 중이지만 국민의 자부심으로 신청합니다. 해외 출장 중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신고합니다. 외국에 살아도 우리나라의 희망을 신청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 PC와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 신청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